한국전력 픽스톰 레프트 전광인, 센터 권준형, 센터 최석기, 레프트 서재덕, 라이트 주리치, 센터 하경민, 리베로 오재성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서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센터 박원빈, 레프트 송명근, 센터 이민규, 센터 김규민, 레프트 송이채, 라이트 시몬, 리베로 정성현 선수입니다. 두 팀 간의 시즌 상대 전적에서 2승 1패로 앞서가는 OK저축은행입니다. 오늘 경기는 진병훈 주심과 최재효 부심입니다. 한국전력 픽스톰 그리고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이훈님 경기감독관, 황종래 심판감독관 또한 오늘 경기를 담당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 주자 바로 전광인입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로 시작하는 한국전력. 자, 아무래도 서브를 좀 강하게 구사하는 팀이 양 팀 다 서브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강하게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서브에서 범실을 좀 적게 하는 팀이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한국전력이 현재 서브 부문 3위, OK저축은행은 서브 부문 1위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양 팀 다 서브에 대한 강한 서브를 구사하고 그만큼 서브의 범실이 많이 나오는 팀이에요. 예. 송명근이 1번 서브로 출발하는 OK저축은행 날카로운 서브였습니다. 길었고 셋업을 합니다. 푸시 공격. 네트 커버 됩니다. 3단 넘기는 정성현. 원더핸드 토스. 권준영 뒤로. 백어택 블로킹 맞고 잡아줍니다. 권준영 왼쪽. 이번엔 서재덕 블로킹. 자, 직선 공격을 막아냈죠. 서재덕 선수를 잡았습니다. 자, 이민규의 블로킹. 완전히 크로스 폼에서 직선 공격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이민규 선수가 잘 막아냈죠. 예. 이대0 2점 차로 앞서갑니다. OK저축은행. 경기당 평균 14.1득점, 53.8%의 성공률, 그리고 4.5개의 디귿 또한 갖추고 있는 송명근입니다. 걸립니다. 우선 양팀 나란히 1세트 초반부터 서브 범실 한 차례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상대에 대한 양 팀이 좀 갖고 있는 특징이 빠르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서브를 강하게 구사해서 어떤 리시브를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높게 오는 볼에 대한 블로킹과 수비를 하겠다는 거죠. 예. 권준형. 이민규 패스 페인트로 밀어넣습니다. 이민규의 센스 있는 플레이로 점수는 3대1. 자, 역시 그 OK저축은행은 서브 리시브가 잘 됐을 경우는 굉장히 그 빠른 플레이. 자, 패스 페인트 바로 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 빠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블로킹 잡기가 그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강한 상대는 서브를 구사할 겁니다. 네네. 서재덕. 권준영 뒤로 뺍니다. 서재덕 빠른 공격을 보여줍니다. 자, 빠른 그 속공을 위한 킥 오픈 공격이죠. 현재 시간차 부문 1위, 수비 1위, 리시브 1위에 올라와 있는 서재덕입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를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지만 사실적으로 이 공격에 대한 점유율이 한 13%밖에 없지만은 예. 중요할 때마다 오른쪽에서 공격을 더 맡아하고 있는, 또 왼쪽에서도 공격을 잘하는 선수가 서재덕 선수예요. 서재덕 선수가 가장 최근 삼성화재전에서 1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속공으로 갑니다. 시몬 블록아웃 처리합니다. 속공 부문 1위, 성공률은 70.5% 시몬. 자, 이 시몬 선수가 사실상 속공에서 70.5%의 성공률이라는 것은 다른 오픈 공격이라든지 후위 공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위의 리시버가 되면은 네. 속공을 완벽하게 자주 써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만큼 성공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요. 최근 LIG 손해보험전에서 32득점에 공격 점유율 52.3%의 시몬. 이 속공 맞지 맞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송이채, 이민규 빠르게 중앙 백어택 득점. 송명근. 자, 완벽한 찬스에서 가운데 후위 공격이죠. 송명근 선수의 굉장히 전매 특허다운 간결하고도 빠른 중앙 백어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위 공격 6위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상대한테 찬스볼 줬을 경우에는 이 완벽하게 세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팀이 OK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예. 찬스볼 줬을 때는 완벽한 공격이 자주 나옵니다. 네네. 오재성, 권준영, 괴거픈 주리치입니다. 이번에는 뭐 완전하게 타점을 잡아서 잘 공격을 했죠. 예. 주리치 선수가 지난 삼성화재전 공격 성공률 62.5%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레오의 맞대결에서도 그렇게 초반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35득점을 했는데 성공률도 사실상 62%는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경기를 잘했지만 아쉽게 범실 때문에 진 거죠. 예. 서재덕의 서브 범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삼성화재전이
연속 득점으로 가지 못했던 데에는 바로 이런 서브 범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 아무리 강한 서브를 구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리듬을 타고 올라갈 때는 범실을 조절하는 그런 경기 운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경기당 평균 6.8득점, 6.7개의 디그. 득점과 디그가 평균 수치가 거의 비슷한 송리치입니다. 정성현 올려줍니다. 붙은 볼을 넘기는 시몬. 서재덕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전광인 2단 연결. 공격 전환 오픈 연타로 갑니다. 정성현, 이민규, 오픈, 시몬 길게. 이번에는 길게 나갔어요. 시몬의 공격 범실입니다. 자, 때리는 순간에 정확하게 손에 맞지 않고 손끝에 맞았기 때문에 볼꼬리가 길게 나갔죠. 네. 김세진 감독이 조금 아쉬워했는데요. 자, 왜 저렇게 나오냐면 앞에 주리치 선수가 워낙 블로킹이 좋기 때문에 그 위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타점을 잡은 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죠. 예, 이민규, 최고편 송명근 또 한 번 벗어나나요? 이번엔 터치아웃을 선언했습니다. 가까스로 한 점을 어렵게 보탠 OK저축은행. 이 송명근 선수가 레프트에서 때릴 때는 거의 킥 오픈인데 굉장히 빠르게 때리기 때문에 예. 손가락에 맞게 나갔죠. 권준영 선수의 왼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블로킹하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타치아웃이라든지 공격을 성공한다는 겁니다. 경기대 평균 33득점의 시몬. 서재덕 뒤로. 위에서 직선 좋습니다. 좋아요. 주리치 선수가 뭐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간에 물론 공격 패턴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힘들이지 않고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그 직선 코스 상대 블로킹 빈 곳을 보고 잘 때렸죠. 5대7 2점 차. 하경민 벗어납니다. 조금 전에 서재덕이었고 이번에 하경민. 그렇습니다. 범실이 지금 3개째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8대5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전력이 3개의 범실, OK저축은행 2개의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범실이 많이 나오는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세진 감독이 원래 경기 운영 스타일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서브도 강하게 공격도 자신 있게 하라는 그런 주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패기 있게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범실이 많이 나오는 팀이죠. 예. 역시 시몬 선수의 타점이 조금 낮아진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그만큼 시몬의 공격 패턴을 많이 읽고 있다 이런 얘기로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립니다. 서브 득점. 서브 리시버 범실이네요. 예. 조금 전 서브 범실에 이어서 리시버 범실까지 한국전력 좋지 않습니다. 박원빈의 서브 에이스. 오늘 경기 첫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박원빈, 서재덕 불안합니다. 권준영 오픈, 전광인 뚫고 들어갔습니다. 자, 정광인 선수가 첫 득점이죠. 예. 결국은 정광인 선수도 주리치 선수, 서재덕이 3명의 공격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리치 선수가 한 50% 공격을 한다면은 나머지 한 30%는 사실상 정광인 선수가 공격을 다 도맡아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까지 한국전력 50%의 공격 성공률, OK저축은행은 66.7%입니다. 첫 득점을 기록한 전광인. 또 한 번 네트에 걸리는데요. 자, 정광인 선수가 서브 2개째 지금 범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첫 번째 서브 주자로 나와서 첫 서브가 바로 범실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가 10점 따는 동안에 4점을 범실로 그냥 준 점수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 범실 4개가 없다면 사실상 6대6이라고 본다면은 그만큼 이 한국전력이 경기 초반에 범실이 서브에서 4개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송명근 서브 좋습니다. 권준영, 서재덕 블록아웃 됐습니다. 힘을 내고 있는 서재덕 이제 2득점째. 자, 상대는 강한 서브를 좀 구사해서 지금 한국전력의 서브 리시브를 흔들어 놓고 높은 공에 대한 블로킹을 하겠다는 작전이죠. 예. 공격 성공률 또한 50%를 넘기고 있는 서재덕. 참 신영철 감독도 서재덕 선수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주 수비와 또 공격 이런 부분이 아주 또 화이팅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죠. 김규민의 비속공 득점. 오늘 수원 원정길이긴 해도 OK저축은행의 원정 팬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단체로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죠. 예. 오늘 붉은색 아니면 노란색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11대 7득점 차. 서재덕, 권준영 중앙 백어택 먼 거리 크게 벗어납니다. 자, 높게 양 팀에서 이 서브 리시브가 잘 안 됐을 때 예.
양 팀에 높게 올려놓고 공격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불리한 것은 한국전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주리치 선수보다는 시몬 선수가 훨씬 더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서비스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용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머리 자꾸 차분하게 왜 덤비기를. 준비 발을 빨리 좀 공 다룰 때 차분 냉장히 해야지. 야, 서브를 포인트 안 넣는 사이드 툭툭 내주고 나머지 뭐야? 제가 민규할 때 속공하고 제가 속공 가운데 빼뜨면 한쪽은 버리라 했잖니, 그지? 그만 봐. 앞에 와서 그만 생각하면서 그만 하는 말이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결국은 뭐 지금 경기 초반인데 제가 볼 때는 서브리시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서브리시브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권윤희 세타가 양 사이드 높게 토스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토스할 수 있는 리시브가 안 되고 흔들리는 리시브가 되기 때문에 공격력에서의 범실이 나오고 또 서브에서 범실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팀 플레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리시브 성공률이 20%와 75%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픈으로 갑니다. 주리치. 자, 이렇게 지금도 리시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속공이라든지 킥오픈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간간히 하나씩 때려주는 포인트로서는 상대를 이기기는 굉장히 벅차다는 겁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전력의 오픈 성공률이 47.5%, 7개 구단 가운데 2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킥오픈에 대한 또 레프트 오픈 공격이 많은 팀인데 그 주 공격수가 정광인 주리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뒤로 뺍니다. 시간차로 완전히 속았죠. 송이채입니다. 자, 송희 선수는 저렇게 이제 그 공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데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차 공격에서 노마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 예. 그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시몬 선수 또 다른 선수가 속공을 떠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참 공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송이채 선수예요. 그렇죠. 이제 송희선 선수 결국 죽이려면은 서브를 강하게 넣어갖고 리시버 흔들리면 송희선 선수가 공격이 안 살아나는 거죠. 예. 퀵오픈 주리치. 힘은 손에 맞고 올립니다. 이민규 속공 블록아웃 됐습니다. 박예민 선수가 블로킹 잘 따라섰습니다만은 살짝 터치아웃이 됐네요. 14대8 6점 차. K가 경기가 잘 풀린다고 딱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예. 서브 리시버 잘 돼서 속공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속공을 이제 간간히 쓴다는 건 그만큼 팀이 안정이 되고 리시버 잘 되기 때문에 팀이 잘 풀어져 간다는 겁니다. 예. 김규민. 오재성 길었습니다. 권준영 싱글핸드 토스로 속공 밀어넣기 뒤에 이어갑니다. 송이채 들어옵니다. 왔어요. 2득점째 올리는 송이채입니다. 그렇죠. 정말 지금은 뭐 강한 스파이크를 할 수 없는데 완벽한 그 손목을 틀어서 크로스 공격이 좋았죠. 예. 자, 황빈이가 몇 개 준비가 올려줬고 완전히 안 된 상황에서 손목을 틀어서 공격을 했거든요. 또 한 번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신영철 감독입니다. 볼들을 줄였어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을 준비하고 내가 뭐라 그래야 돼? 15로 오면은 맨투맨 그냥 한 명 자기 앞에 거만 잡으라 했잖아. 왜 덤비고 뭘 보고 배고 하니? 얘기해주면 딱딱 그대로 나타나잖아. 니네들 흥분해서 막 서둔단 말이야. 서둘 가능도 없어. 천천히 하지. 자, 많이 서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블로킹 할 때는 그 자기 앞에 오는 맨투맨으로 잡아라. 예.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차에 노마크 주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 좀 침착하게 경기를 하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경기 초반인데 한국전력은 첫 번째 범실이 많고 두 번째 서브리시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공격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네네. 15대8 7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김규민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우선 뭐 신영철 감독 입장에서는 분위기도 끌어주고 상대 서브 범실까지 끌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작전이라는 게 사실상 특별한 작전 지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상대 분위기를 뿜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부르는 것도 많거든요. 예. 9대15 서재덕입니다. 이민규 백에이로 들어가는 시몬. 자, 수비 잘했죠. 전광인 오픈 주리치 득점 성공합니다. 지금은 주리치 선수가 아주 그 타점을 잡아서 손목을 이용한 상대 빈 곳을 보고 공격을 잘했네요. 예. 전광인의 토스였고 여기에서 시몬의 공격을 잘 받아낸 뒤에 왼쪽 전위 상황에서 주리치 가볍게 각만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트에 많이 붙었기 때문에 강하게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예. 10대15 5점 차. 이민규 다시 백에이 시몬입니다. 자,
시몬의 득점으로 인해서 시몬은 현재까지 2득점째, 현재 4명의 선수들이 2득점을 올리고 있는 OK저축은행 수원체육관입니다. 우선 이번 1세트 들어서 리시브 성공률에서 많은 차이가 나면서 결국 6점 차 벌어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전력의 공격 성공률이 50%, OK저축은행은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예. 시몬 지금까지 2득점째, 박원빈, 송이채, 이민규, 송명근 또한 2득점을 거들고 있습니다. 권준영, 그리고 큰 전광인. 전광인 선수 오늘 서브 컨디션이 좋진 않았는데 굉장히 빠른 퀵오픈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2득점째 올리고 있는데 지금 물론 전광인 선수가 공격이 좋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속공을 거의 하나도 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가 그 다음부터는 안 속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네, 뒤로 뜹니다. 시몬 3득점째 시몬입니다. 이제 공격 성공률 50%를 넘기고 있고요. 전광인 그리고 하경민 사이를 공략했습니다. 17대 11. 시몬의 서브. 백태 맞고 흘러갑니다. 서브 부문 1위, 현재까지 총 60개 서브 에이스, 세트당 평균 0.69개의 서브 에이스가 나오는 시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범실도 119개, 지금 120개째 범실을 하고 있는데 한 경기당 한 5.6개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범실을 한다는 겁니다. 서브가 그만큼 강하게 때리면서 예. 범실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가 또 시몬이에요. 네네. 원포인트 서브 공태현입니다. 12대 17. 정성현, 이민규 뒤로 백어택 시몬. 시몬의 후위 득점. 자, 시몬 선수도 그 세트마다의 공격 성공률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OK저축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역시 시몬의 체력이죠. 예. 잘하는 세터가 있는 반면에 또 안 될 때는 또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전에 권준영 선수 원블록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서버 김천재가 들어왔습니다. 원포인트 서버들 중에서는 범실이 현저하게 적은 김천재, 이번엔 범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전이 블로킹 높이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방신봉 선수를 투입합니다. 13대 18. 자, 정광희 선수의 지난 두 번의 서브가 모두 네트에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세 번째 서브는 과연 잘 들어갈 수 있을지. 전광인 잘 들어갑니다. 흔들리는 리시브 라인이었고 오픈으로 이어갑니다. 송명근. 자, 송명근 선수가 잘 처리해주네요. 저렇게 이제 서브 리시브가 잘 안 됐을 때 결과적으로 공격수가 그걸 처리해주면 인해서 리시브 안 한 선수도 사기가 올라가고 네. 세타도 사기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팀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서브 리시브가 흔들린 뒤에 이민규, 송명근이 그 불안했던 틈을 모두 메워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3. 송명근. 서브 길게 벗어납니다. 송명근의 범실. 한국전력이 총 5개의 범실. OK저축은행은 이제 6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런 패턴이라면 많은 범실이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양쪽의 강한 서브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브에서 범실이 많이 나오는 팀들이죠. 예. 서재덕 선수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신영철 감독, 특히 리시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정성현, 이민규, 백어택, 백태 맞고 빠져나갔습니다. 공격 범실. 자, 시몬 선수가 공격에 범실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점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예.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틀 만에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리치 원블록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만큼 공격의 타점이 내려온 거죠. 예. 같은 자리로 줍니다. 뚫고 들어가는 시몬입니다. 자, 제스키 선수가 잘 따라갔습니다만은 블로킹이 안고 떨어졌죠. 예. OK저축은행 이번에 사이드아웃이 안 됐더라면 한국전력에게 거센 추격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한전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20대 15. 이민규. 오버핸드 캐치 추상용. 권준영
주리치 뒷공간 정성현이 있습니다. 이민규 연타로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시몬. 자, 이번에는 뭐 완전한 범실이죠. 시몬 선수가 오늘 경기 컨디션은 그렇게 가볍거나 경쾌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이고 점프력이 네.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상대적으로 주리치 선수는 어떻습니까? 주리치 선수는 뭐 전혀 그런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원래 주리치 선수는 사실상 뭐 속공이라든지 안 때리기 때문에 높은 공만 때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네네. 이민규 뒤로 이동 공격 갑니다. 디그 수가 성공. 됐죠. 좋은 수비 보여주는 한국전력 바로 백어택. 이번에 전광인 블로킹 맞고 생각이죠.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3명의 블로커들에겐 전광인 선수는 손쉬운 먹잇감이 됐을까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정광희 선수가 공격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오히려 주리치 선수한테 좀 오른쪽에 여유 있게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블로킹 득점. 오늘 블로킹 2개째 기록하고 있는 OK저축은행. 이민규 하나, 김규민 1개 블로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경섭, 주상용, 권준영, 주상용의 오픈 블로킹 득점. 자, 블로킹에 맞고 나서 주상용 선수 몸에 맞고 빠져나갔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주상훈 선수가 조금 전에 이제 교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중요한 상황에서 사실 공격을 올려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였거든요. 예. 차라리 주리치 선수한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22대 16 심경섭, 권준영, 주리치 들어옵니다. 자, 지금 주리치 선수가 레프트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예. 성공률도 좋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려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크로스로 들어가면서 가장 깊숙한 곳을 공략한 주리치였습니다. 그렇죠. 뭐 완전히 그 타점이 좋은 상태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리치 선수는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요. 예. 주상용의 서브 17대 22 들어옵니다. 서브에이스. 했어요. 주상용 오늘 한국전력에게 첫 번째 서브에이스를 안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나가는 줄 알고 받지 않았죠. 18대 22 덕점 차. 왼쪽으로 절묘하게 흘러나갔고요. 결국 엔드라인 안에 걸쳤습니다. 정성현, 이민규, 백어택 송명근 터치아웃 됩니다. 자, 지금 맞고 튀어나가는 이 공의 스피드 또한 대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 송명근 선수가 빠르게 때리기 때문에 스윙도 빠르고 또 공격 준비도 빠르고 공을 낮게 주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스피드가 있는 거죠. 예. 주상용이 디그를 시도했습니다만 크게 벗어났습니다. 23대 18. 송이채 길었습니다. 다이렉트 킬. 시몬의 오픈 득점. 자, 전체적으로 지금 서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예. 전력이. 사실 주상용 선수를 투입했던 데에도 아무래도 서재덕 선수의 리시브가 흔들렸던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서재덕 선수가 한 40% 이상 정도의 서브 리시브를 해주고 주 담당을 수비를 해주는데 예. 가장 잘하는 선수가 좀 서브 리시브를 흔들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네네. 빠른 공격 전광인입니다. OK저축은행의 세트포인트 상황에서 한 점을 더 보태는 한국전력. 19대 24. 두 명의 블로커 여유있게 따돌리는 전광인입니다. 이번 서브 주리치 들어옵니다. 서브 득점. 주리치 선수도 현재 서브 부문 4위. 세트당 평균 0.284개. 이제 이번 시즌 22개째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김세진 감독이 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군요. 그렇습니다. OK저축은행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주리치 하였습니다. 선수의 서브 상황에서 인인지 아웃인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네요. 예, 들어왔습니다. 자, 김세진 감독 판독 아까운 결과 그 비디오 판독 하나를 정심으로 놓쳤는데 판독 차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황은 사실 비디오 판독을 안 해도 되는데 확실하게 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렀겠죠. 예. 그만큼 점수차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세진 감독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또 득점. 했어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21대 24. 두 번 연속 서브 에이스의 주리치입니다. 그러자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김세진 감독입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잖아. 준비를 정상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저쪽에 서브가 세면은 그때 가서 떨어져도
얘기를 해야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시몬 브로킹 그 잡을 생각에 이쪽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자리만 딱 지켜주라고. 야 우리 하나만 들어가. 자 앞으로. 자, 분위기를 끊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예. 자, 이 상황에서 또 한 점을 더 주면 만약에 이 세트에서 OK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 세트에서 이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네네. 뭐 그렇게 강서블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코스가 굉장히 절묘했습니다. 또 한 번 강한 회전을 걸어봤습니다. 살짝 벗어났네요. 김세준 감독이 끊어가면서 주리치의 서브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1세트 최종 점수는 25대 21입니다. 한국전력의 1세트 막판 거센 추격전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 OK저축은행 첫 세트를 따냈습니다. 1세트를 OK저축은행이 25대 21로 가져왔습니다. 시몬은 6득점, 주리치는 7득점. 시몬 선수의 가장 확률이 높은 공격 중에 하나의 속공 패턴이었거든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나왔습니다만 팔을 완전히 뻗어서 공격하지 못하는 속공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 있죠. 예. 이번에 시몬에게 퀵오픈을 연결을 해줄 때 볼거리를 우선 세워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완전한 팔을 뻗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점프력이 지난 이틀 전의 경기보다는 훨씬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몬이에요. 역시 시몬 선수의 어느 움직임은 조금 무겁다라는 것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의 공격의 성공률은 굉장히 높았는데 예. 4라운드 와서 지금 공격 성공률이 시몬이 48%로 떨어졌다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3라운드는 57%고 2라운드는 55%. 적어도 50대 중반 그 성공률이 나왔는데 4라운드에서 48%로 떨어졌다는 것은 공격 성공률 전반적으로 좀 체력의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 2세트 출발과 동시에 이민규의 서브 범실. 오늘 1세트에서는 시몬이 6득점을 기록할 때 공격 성공률 60%, 점유율은 47.6%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주리치는 7득점에 공격 성공률 55.6%, 점유율은 45%였습니다. 최석기의 서브입니다. 정성현, 송이채 오픈 제자리 점프 뒤에 오버핸드 캐치, 권주정 뒤로 맥시 블로킹 맞고 들어왔나요? 벗어났나요? 블록아웃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OK가 보면은 서브리스가 안 됐을 때는 좀 점수를 한꺼번에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결국은 서브에 대해서 어떻게 작전을 구사해서 상대 서브리스를 흔들어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OK가 그 경기 때는 어렵게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2대0 2점 차. 최석기, 정성현, 이민규, 백어택 송명근. 자, 송명근 선수 정말로 그 킥오픈 공격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공격의 스타일이 킥오픈인데 또 공격도 정말 시원시원하게 공격하죠. 예. 빠른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송명근입니다. 오늘 5득점째. 게다가 송명근 선수의 오늘 공격 성공률이 100%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지금 성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대2 싱글핸드 토스로 푸시 공격, 다이빙 디그, 송이채 올립니다. 백어택 블로킹! 이건 좀 무리했어요. 예. 송명근 선수 굉장히 타점도 낮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볼이 너무 네트에 붙어있는 데다가 사실상 송명근 선수가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보다도 어중중하니까 순간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상대는 완벽하게 3명이 블로킹 가담을 했죠. 예. 주리체 블로킹 득점. 3대1 2점 차. 서재덕입니다. 정성현, 이민규 뒤로 올립니다. 시몬! 수비가 되는 한국전력 올려줍니다. 붙은 도로 전광인! 코트에서 좋았네요. 멀어집니다. 블록아웃 처리하는 전광인. 자, 이 득점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이 시몬 선수의 공격을 수비를 잘했고 그것을 급하게 올렸는데 또 공격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예. 정광인 선수가 강하게 스파이크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게임 하라고도 그렇죠. 못하겠다. 두 번째 세트만 오면 이렇게 게임을 하냐. 편하게 하고 시몬 조금만 더 끌어올려. 네 스스로 좀만 더 끌어올려. 그리고 브로킹 위치 잡는 것도 그렇고 왜 사인이 안 나와. 수비하면 다시 누가 할 거야. 당연히 네가 해야지. 잡았는데 병근아 힘 좀 더 빼.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면. 야, 좀 편하게 더 여유 있게. 자, 앞으로. 자, 투세트에 오면 리타라는 얘기를 했죠. 이 바로 이제 김세진 감독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예. 세터와 세터 간에 굴곡이 있는 경기를 한다는 것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첫 세트는 잘했지만 두 세트 가서 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거죠. 이런 면은 감독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꾸준하게 잘해야 되는데 예.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하지만 못할 때는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시몬의 백에이를 읽었습니다. 뒤로 올립니다. 송이채 블로킹! 타치아웃인가요? 블록아웃 됐습니다. 송이채 빠른 공격에 대한 대비는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완전하게 상대는 다 블로킹 따라왔는데 결국은 이제 살짝 맞고 나갔죠. 바깥으로. 네, 살짝 벗어나면서 블록아웃 처리하는 송이채. 2대4. 송이채. 짧은 서브. 징그레드 토스로 속공! 맞고 나갔나요? 예, 블록아웃 됐군요. 자, 김세진 감독은 아니라고 하는데 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병훈 주심의 최종 시그널은 블록아웃 됐다라는 사인이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은 맞지 않았다고 지금 표현을 했고요. 예, OK 저축 있는 팀에서 블로킹 터치아웃에 대한 블로킹 비디오 판독 터치아웃에 요청을 대한 하였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맞았다면 박원빈 선수거든요. 그렇죠. 박원빈 선수의 오른 손날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보시죠. 판독 결과 오심으로 네, 판독되었습니다. 5심으로 판독됐습니다. 김세진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하기까지 박원빈 선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OK저축은행 선수들이 안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1세트에는 비디오 판독 요청했던 김세진 감독, 당시엔 정심이었고 이번엔 오심입니다. 3대4 오버핸드 캐치. 권준영, 주리치 뒷공간 터치아웃 됩니다. 자, 주리치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지금 10득점째 올리고 있고 예. 성공률도 한 65% 나오고 있죠. 네네. 시몬의 높은 블로킹 먼저 맞고 뒤에서 이민규 손에 맞고 터치아웃. 주리치 조금 전 1세트에 2연속 서브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괴고픈 송명근 득점 성공합니다.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예. 주리치 선수가 잡을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걸 잡지 못하니까 오재성 선수가 앞에 잡는 줄 알고 네. 멈칫했거든요. 네네. 순간적으로 오재성 선수는 동료인 주리치에게 한번 속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바로 가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한 예. 타임을 늦췄기 때문에 잡지 못했네요. 4대5 한 점 차입니다. 추격하고 있는 OK저축은행. 시몬 밀었습니다. 범실이에요. 시몬 선수의 오늘 서브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째 지금 범실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5개 범실을 하고 있죠. 예. 결국 장기 레이스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체력, 부상이 뭐 선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은 예. 시몬 선수가 6라운드 끝나고 체력적인 면 또 부상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죠. 백어택 직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블록아웃. 밀어쳤죠. 시몬 7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자, 성공률이 한 48% 많이 떨어졌죠. 예. 반면에 주리치 선수는 성공률이 63% 10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전광인 왼손. 맞자마자 공의 궤적을 확인하던 전광인입니다. 박원빈, 오재성, 권준영, 괴고픈 전광인. 정말 전광인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볼이죠. 네. 속공을 이용한 킥오프인데 볼꼬리가 살아서 올라면서 빠르게 토스한 볼. 신영철 감독도 특히 전광인 선수 같은 경우는 볼거리가 서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제대로 때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빠른 스윙을 하고 빠른 볼을 때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볼이 흘러가는 볼거리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몸의 균형이 넘어지고 예.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네네. 전광인 서브 좋습니다. 이민규 오픈 송명근 디그 성공. 됐어요. 권준영 정방향 오픈. 이번엔 서주덕 직선 벗어납니다. 자, 직선 상대 블로커를 피해서 직선 공격을 잘했습니다만 살짝 벗어났죠. 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서재덕 선수가 레프트에서도 공격 잘합니다만 오른쪽에 또 후위 공격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예. 지금 이 직선 코스는 어땠을까요? 자,
코스는 좋았습니다만 너무 조금 더 많이 틀었죠. 예. 6대7 송명근. 오재성, 권준혁 뒤로 주리치, 시몬의 디그, 이민규 올립니다. 오픈으로 가는 송이채, 전광인이 있습니다. 오재성 오픈 맞불, 주리치의 연타 오버핸드 캐치. 이민규 뒤로 백어택 낮았습니다만 넘어옵니다. 벗어나는군요. 자, 시몬 선수가 잘 처리했네요. 예. 지금은 뭐 때리기 힘든 볼이 쭉 흘러가는 볼이기 때문에 상대 빈구슬을 잘 밀어넣었죠. 7대7 동점이 됐습니다. 네트 쪽으로 붙으면서 볼거리도 낮았던 상황인데 결국 수비가 잘 되지 않았던 한국전력입니다. 승부는 원점입니다. 계속해서 송명근의 서브. 들어옵니다. 서비스 성공했어요. 송명근. 자, 이틀 전 경기에서 사실상 3세트 지는 경기를 이 송명근 선수 서브를 해서 다시 뒤집었는데 예. 지금도 정말 좋은 서브가 나왔죠. 8대7이 됐습니다. 수원입니다. 이종경 해설위원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 경기 LIG 손해보험전에서도 송명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날 경기에서 송명근 선수가 서브가 강하게 돼서 흔들어 놓지 않았으면은 예. 사실상 3세트를 쥐고 그 경기가 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사실 점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그걸 뒤집어 갖고 역전승했다는 것은 그 시발점이 바로 송명근 선수였다는 겁니다. 지금 또한 송명근의 서브 때 연속 득점, 동점이 됐고 나아가서는 역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8대7입니다. 오늘 7득점의 성공률 75%. 벗어납니다. 한 번의 서브 에이스, 한 번의 서브 범실. 다시 8대8. 현재 시몬 다음으로 팀 내에서는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송명근입니다. 권준영. 길었군요. 길게 나갔어요. 참 중간중간에 나오는 한국전력의 서브 범실은 많이 지워내야 하는 그런 부담이 될까요? 그렇죠. 정말 감독 입장에서도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예. 또 선수 본인도 뭐 서브 범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민규 오버핸드 캐치. 권준영 백어택 전광인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연차는 공격이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서브 리시버가 되기 때문에 속공을 이용한 가운데 파이프 공격이 나오는 거죠. 예. 전위에서는 시몬이 지금 급하게 블로킹에 참여를 했는데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빠르게 공격을 가는 이유가 상대가 정상적인 블로킹이나 수비 자세가 취하기 전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 성공률이 높게 나오는 거죠. 추석계 서브 이민규 자, 블로킹! 지금은 득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경민 선수가 기다렸어요. 예. 송이채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시몬 선수의 석공을 뜰 것이라고 이제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경민 선수는 전혀 속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참 익살스러운 표정인데요. 그렇습니다. 10대9 나는 알고 있었다. 뭐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상대 세타와 머리 싸움이거든요. 예. 백어택 왼쪽에서 수비가 되는 한국전력 넘어온 볼을 블록아웃. 자, 송이채 선수가 바로 맞불을 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공격 잘했죠. 사실 지금 이제 시몬 선수가 항의하는 거는 예. 공격한 것이 이미 상대 코트에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지금 김세진 감독도 최재호 부심에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거든요. 자, 순간적으로 이제 그 주심이 놓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수비 실패가 아니냐 뭐 이런 어필을 했는데요. 발을 갖다 댔던 전광인이었고 그 다음 플레이는 권준영이었습니다. 권준영, 서재덕 두 선수 간의 충돌. 언더핸드 토스를 올립니다. 3단 넘기는 시몬, 서재덕, 권준영, 다시 서재덕 블록아웃. 11대10. 지금도 이제 완전한 찬스로 왔을 때는 저렇게 이제 속공을 위한 콤비네이션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역시 한국전력은 거의 지금 속공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시간차라든지 킥오프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블로킹이. 1세트에도 속공을 자주 줬던 쪽은 한국전력이 아닌 OK저축은행이었고 그렇죠. 그만큼 속공을 많이 썼는 반면에 한전은 거의 없죠. 예. 시몬 꽂힙니다. 자, 이번에는 둘 사이 브레이킹 사이로 들어왔네요. 예.
두 명의 블로커 사이를 꿰뚫고 들어간 시몬. 주리치와 하경민, 가장 높이가 좋은 두 명의 블로커들이었는데요. 11대 11 송이채. 오버핸드 캐치 불안합니다. 오재성 어렵게 살렸습니다. 바로 공격 전환 전광인. 자, 지금은 사실 좀 욕심을 냈어요. 네. 저러한 볼은 사실 강하게 때려서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달래시 때리든지 네네. 다음번에 수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공격에 포인트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고 정확하게 미팅이 안 맞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트에서. 그렇습니다. 공격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전광인 선수는 스윙할 때 특성상 왼쪽 어깨가 많이 땅 쪽으로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정확한 그 위치에서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예, 블로킹 맞고 벗어납니다. 주리치의 득점. 주리치 선수 정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득점째. 자, 리시브가 잘 안 됐을 때는 주리치 선수를 충분히 오늘 활약해도 괜찮을 것 같은 아주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어요. 예, 주리치 1세트에 서브 에이스 2개가 있습니다. 서브 좋습니다. 이민규, 괴고픈 송명근 들어옵니다. 자, 이명현, 최성권 삼선심 쪽으로 바로 공이 꽂히기도 했는데 뭐 워낙 볼이 빨리 오던 자기 볼을 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인하지 못했죠. 예, 그로 인해서 차영민 4선심이 시그널을 줬고요. 그렇습니다. 예. 13대 12 시몬. 권준영 백어택 네트를 때렸습니다. 14대 12 다시 2점 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주리치 선수한테 주는 거는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한 번도 속공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속공을 과감하게 설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음 공격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 여기는 이제 속공조도 예전도 되니까 네가 공을 코트 막 집어 던지면 안 돼. 차분하게 하라니까. 네가 왜 자꾸 그 던지고 그래. 세대가 보면 KT 오면 토스 잡으면 급하다니까. 천천히 하고 그리고 그 세트플레이 때 오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속공 절로다 그래. 그러면 딱 잡아주고 빠지고 수비니가 넘어져야지. 넘어보면 안 돼. 자, 세타에 대한 주문을 지금 한 거죠. 아무래도 세타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니까 좀 차분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하경민 선수가 속공이 하나도 없다는 것, 또 최석기 선수가 점수를 하나도 못 올리고 있다는 것은 센터에서 속공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그 다음에 따라가는 블로킹 시간차라든지 킥오프는 다 상대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 노출된 토스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수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 성공률은 떨어지게 마련이고요. 그렇죠. 블로킹 득점. 블로킹 걸렸죠. 자, 또 한 번 분위기가 OK저축은행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늘 상대의 그 블로킹을 보고 변화를 주는 토스, 또 과감하게 그 속공을 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블로킹에 막히는 전광인 잘 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브는 시몬인데요. 좋습니다. 권준영, 주리치, 자, 또 블로킹 성공이에요. 걸립니다. 김규민과 송명근 16대 12가 됐습니다. 연속 블로킹 득점이 나오고 있는 OK저축은행입니다. 수원입니다. 16대 12 현재까지 블로킹 싸움에서 5대 2로 앞서가고 있는 OK저축은행. 이번 2세트 들어서 연속 블로킹 득점이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로킹뿐만 아니라 그 공격에서도 역시 62% 대 45%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 한국전력의 공격의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공격이 단조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네. 계속해서 시몬 이번에 걸립니다. 이 테크니컬 타임아웃이든 아니면 상대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이 있던 간에 연속 득점이 나오다가도 한 번쯤 걸리게 마련인데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역시 그 쭉 리듬을 타고 그대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예. 경기 운영을. 근데 한 타임을 쉬기 때문에 그 리듬이 끊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에 시도하는 그 서브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골프 스윙할 때 다른 장애 요소로 인해서 잠시 스윙 리듬이 끊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까요? 그렇죠. 시몬이었습니다. 자, 뭐 골프도 역시 그
첫 라운드 첫 홀하고 또 8라운드 9라운드 끝나고 그 2번째 들어오는 10번째 홀 예. 시작할 때가 가장 오비가 많이 난다는 그렇죠. 거죠. 후반 라인 홀 첫 번째 그렇지, 홀에서요. 그렇지. 그만큼 이제 부담을 느끼고 이제 리듬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 범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 그만큼 이 배구에서도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배구는 더 예민한데 예. 그 리듬을 타고 갈 때는 잘 올라가지만 하나가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놓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배용희의 서브. 속공 살아있습니다. 바로 공격 전환. 시몬 페인트를 놨고 잡아냅니다. 최석기의 토스 오픈. 전광인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공격 참 잘했네요. 예. 자, 지금도 토스가 굉장히 어택 라인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강타를 때릴 수 없는데 한 타임 더 죽여서 때리다 보니까 상대 블로킹은 떴다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맞는다는 거죠. 예. 최석기가 올린 볼을 전광인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14대 17 석점 차. 자, 이번 2세트를 가져오기 위해선 한국전력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전광인 좋은 서브. 이민규 낮았습니다.만 오버핸드 캐치. 수비 주리치. 좋았어요. 오재성 올립니다. 공격으로 푸시 공격 잡아냅니다. 이민규 송명 끝으로 옵니다. 자, 오늘 뭐 송명은 날입니다. 예, 9득점째. 그렇습니다. 성공률도 75%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몬과 함께 나란히 9득점씩을 올리고 있는 송명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뒤에서 주리치의 수비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자, 이 송명 선수가 사실 평균 그 한 경기당 14득점을 오는데 벌써 지금 9득점 올린다는 것은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송명근의 서브 때 연속 득점의 기억이 이번 2세트에 있습니다. 18대 14. 송명근, 오재성, 권준영 뒤로 백어택 주리치 블로킹. 송이채. 참 어렵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한전이에요. 예, 자, 김정식 세터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바로 세터에 변화를 주고 있는 신영철 감독. 송이채 왼손 주리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석. 점수는 19대 14. 아무래도 권준영 선수가 LIG 때보다는 세터로서 많이 기량이 발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죠. 예. 백어택 직선. 아, 수비 좋았네요. 이민규. 이번에도 후위에서 맞불을 놓습니다. 시몬. 벗어났군요. 시몬 공격 범실. 시몬도 그렇고 김세진 감독도 그렇고 괜찮다라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살짝 벗어났죠. 15대 19. 김정석의 서브입니다. 이민규 후위에서 가장 깊숙하게 봤습니다. 시몬의 득점 이제 11득점째. 주리치와 시몬은 득점이 11득점으로 똑같습니다. 자, 주리치 선수는 공격 성공률에서 42%로 내려왔고 반면에 이 시몬 선수는 한 52% 올라왔죠. 예. 20대 15. 이민규 벗어났군요. 아, 조금 길었네요. 예. 이민규 서브 범실. 예, 정말 약간 벗어났습니다. 김세진 감독이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이번 서브는 최석기. 벗어납니다. 길었어요. 자, 양 팀이 지금 서브 범실을 한 차례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원포인트 서버로 김천재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김천재 선수가 어제 생일이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오늘은 1월 10일. 김천재 선수의 생일은 1월 9일. 아마 김천재 선수의 팬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겠죠. 예. 서브를 강하게 구사하진 않지만 항상 그 코스로 정확하게 그 서브를 넣어서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 놓는 서브를 잘 구사하죠. 예. 21대 16 잘 들어갑니다. 김정석. 백어택 전광인. 전광인의 후위 득점. 자, 정광인 선수도 8득점, 성공률이 한 6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17대 21. 서자덕입니다. 정성현, 이민규, 왼쪽
왼쪽 직선을 봤던 송명근입니다. 자, 이번에 범실이에요. 예. 사실 지금 첫 세트, 두 세트에 와서 이 시몬 선수에 대한 공격의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네. 그걸 오히려 시몬을 이용한 다른 선수들한테 공격을 좀 많이 시키고 있죠. 영근아, 예. 지금도 힘 잔뜩 들어가갖고 세게 때린다고 그게 되죠? 공 여기서 폭이 넓잖아. 공이 흔들려거나 그 날라오는 힘이기 때문에 땅 때리면 브로킹 안고 떨어지든지 밀려나간단 말이야. 센터 브로킹 할 때 시몬 가까이 있으면 가운데 백아웃 때 어디로 때리겠냐, 상식적으로. 시몬한테 때리겠어? 크로스 가야지. 왜 사이 붙이려고 이렇게 눕냐고 자꾸. 앞에 그 자리만 지키지. 자, 앞으로. 자, 시몬 선수가 오른쪽에서 블로킹할 때는 시몬 보고 안 때리기 때문에 완전 크로스 쪽을 잡아주라는 거죠. 예. 자꾸 블로킹이 센터에서 오른쪽 따라가면서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송명근 선수가 공격할 때는 파워보다는 순간적인 스피드로 이제 공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18대 21 석점차. 서재덕, 정성현, 이민규 속공을 줍니다. 오버핸드 캐치. 언더핸드 토스로 김정석, 오픈 주리치 직선 터치아웃. 지금은 코스가 아주 좋았어요. 이제 2점 차가 됐습니다. 자, 공격할 때 순간적으로 상대의 블로킹 위치를 보고 이제 지금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직선을 받고 주리치의 후위 득점. 19대 21. 잘 들어갔습니다. 이민규 뒤로 맥시 시몬. 역시 시몬 선수는 오른쪽에 때릴 때는 지금처럼 방크로스 코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민규의 백토스 연결 그리고 시몬 퀵 오픈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22대 19. 충분한 호흡을 갖고 서브 임하는데 송이채, 김정석, 백시 높은 타점이었습니다. 주리치. 13득점. 아직까지 한국전력은 속공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예. 그것이 한국전력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OK저축은행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OK는 쉽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궤거 오픈 송명근 잡아냅니다. 김정석 뒤로 백어택 주리치. 자, 타치아웃이죠. 블록아웃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잘 밀어쳤어요. 예. 21대 22. 자, 한국전력 다 따라왔거든요. 그렇죠. 박원빈 선수의 왼손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주리치. 범실이네요. 지난 삼성화재와의 경기 때 마지막 4세트 때도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이런 범실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강한 서브보다는 범실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서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배구를 하면서 코트 안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감독 지시한 데만 그만 딱딱 지켜만 주면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절대로 코트에 생각만 하면 안 돼. 간단하게 생각하는 말이야. 자, 어떤 지시를 했을까요? 뭐 코트에 있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단순하게 가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감독 입장에서는 상대에 대한 분석을 이미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것만 대비를 하는 것이지 예. 또 상대가 이럴까 저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은 뭐 스스로가 혼란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방 이렇게 바꾸면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일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확실한 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23대 21입니다. 시몬, 김정석 뒤로 주리치 잡아놓고 때립니다. 타치아웃이에요. 예, 다시 한 점 차. 22대 23. 역시 속공 패턴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을 땐 미들 구석이라고 주리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뭐 공격의 빈도가 많으니까요. 예, 하경민 오버핸드 캐치. 이민규 궤거 오픈 송명근 누워 때립니다. 터치아웃. OK저축은행 세트 포인트. 24대 22. 계속해서 박원빈의 서브. OK저축은행이 이런 상태로 2세트를 가져온다면
오늘 또 예상외로 싱거운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김정석 다시 주리치. 완전한 크로스였죠. 주리치의 후위 득점입니다. 쪽에서의 공격할 때는 이 센터 블로커가 양 사이드를 치우치기 때문에 네. 완전한 그 크로스의 그 빈 공간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리치 이제 16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시몬은 12득점. 다시 자리를 찾은 권준형입니다. 전광인 맞춰 넣는군요. 이민규 백어택 시몬 발로 디그 두 번 연속 발로 디그 하지만 터치아웃 됐습니다. 살리지 못하네요. 자, 막판에 추격전이 나왔던 한국전력인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상황에서 서구 범실이 나오고 또 결정적인 건 역시 조직적인 그 공격 플레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속공을 좀처럼 많이 쓰질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잠시 후 3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빅스톰과 OK저축은행 러시안캐시의 시즌 4차전 수원체육관에서 이종경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세트에 나왔던 전광인 선수의 공격 상황이었거든요. 자, 직선 공격에 대한 이민규 선수가 잘 막아내는 그런 상황이죠. 권준영이 가운데 전위에서 셋업을 했고 전광인을 활용한 퀵오픈이었습니다만 블로킹에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뒤로 연결한 권준형 그리고 주리치. 자, 두 명이 둘 사이를 아주 잘 막아줬죠. 블로킹을.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6개 블로킹을 따내는 OK저축은행. 그중에 송이채가 2개, 이민규 2개, 김규민, 박원빈 각각 1개씩 블로킹을 따내고 있습니다. 자, 2세트를 결국 다 따라가다가 상대에게 내줬던 한국전력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할 때도 범실이 나온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고 또 경기를 하다 보면은 팀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선수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그 선수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호흡이 맞지 않자 설피 개인 시간 차가 됐던 시몬이었고요. 다시 퀵오픈 송명근. 자, 첫 세트에서는 이민규 세타가 속공을 많이 시도를 했어요. 투 세트에 와서는 속공을 거의 시도하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킥오픈 공격을 많이 했고 역시 3세트에 와서도 속공보다는 양 사이드 벌리는 킥오픈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있죠. 근데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송명은 선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시몬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자 우선은 고육지책으로 이민규 세터가 굉장히 똑똑한 플레이를 전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시몬 선수가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많이 처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양 사이드로 빠르게 그 토스에서 빠른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시몬에게는 굉장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팀 동료들의 도움이 또 절실합니다. 다이렉트 킬 잡아냅니다. 송이채 뒤로 백어택 시몬 블로킹. 자, 커버 잘했어요. 어택 커버 좋습니다. 지금은 토스하면서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더블 컨택 범실이 나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것은 역시 한전이 서브가 약하기 때문에 서브리스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한전이 서브가 잘 들어갔을 경우 서브리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시몬이 부진하면 역시 송명원 선수도 부담스러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민규의 토스 상황에서 더블 컨택이었고 오픈 송명근 블로킹 플라잉 디그 좋습니다. 정성현 올려줍니다. 백어택 시몬 들어옵니다. 자, 이선심의 시그널은 들어왔다는 판정이었는데 결국 김병훈 주심 최종골은 OK저축은행의 득점이었습니다. 어택 커버를 참 잘했죠. 정성현 선수의 정말 그림 같은 디그였고요. 그렇습니다. 맞고 들어왔다는 판정. 2대2 동점. 흔들립니다. 자, 어렵게 올렸고 3단 넘깁니다. 송이채. 낮은 볼을 정리하는 시몬. 자, 지금도 뭐 찬스볼이 왔을 때는 거의 속공을 사용하지 않고요. 속공을 이용한 그 시간차라든지 킥 공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몬에게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공격을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그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3대2 박원빈.
속공을 줍니다. 정말 하경민의 오랜만에 속공 득점. 속공 하나 나왔어요. 예. 정말 오늘 속공은 한국전력에겐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경민 선수가 처음으로 그 속공 공격을 하나 했어요. 예. 게다가 지금 이 속공 패턴은 권준영이 아닌 김정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서브 서브 득점이에요. 득점 흐름을 타는 한국전력 빅스톰 4대3. 자, 서브 에이스 3개째 예. 주리치 선수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리치 백태 맞고 흘러갑니다. 빠르게 올라온 송명근 자, 튀고 오재성 좋았죠? 김정석 백어택 주리치 브로카. 지금은 막 파워풀한 가장 그 상대한테 블로킹을 완전히 밀어치는 예. 자신 있는 공격이 나왔네요. 오늘 서브면 서브, 후위 득점이면 후위 득점.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주리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수비도 좋았고 토스도 좋았고 강하게 밀치는 공격이었죠. 예, 이번엔 살짝 벗어났습니다. 4대5. 극적으로 이번 3세트를 한국전력이 가져올지 아니면 일방적인 오케이저 축구은행의 승리가 될지. 두 팀간의 시즌 4차전 3세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명근, 김정석 다시 한번 속공 잡아냅니다. 이민규 뒤로 백어택 시몬 타치아웃이에요. 브로크아웃 됐습니다. 시몬 16득점째입니다. 점프 높이가 그렇게 평소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엄청난 파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도 아무래도 그 공격 성공률 한 50%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선수죠. 네. 송명근 날카로운 서브. 서브 좋아요. 김정석 후위에서 연타 가볍게 블록아웃 됐습니다. 저런 부분이 바로 이제 꼭 강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연타를 때릴 때는 상대가 정확한 블로킹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예. 저런 그 공격 성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스윙폼에서는 강타로 가는 듯 하다가 공중에 뜨면서 바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상대 블로킹 타이밍을 뺏는 거죠. 예. 하경민의 서브. 정성현, 이민규 백어택 페인트를 놓습니다. 언더핸드 토스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이번엔 직선 벗어났군요. 주리치의 공격 범실입니다. 자, 맞지 않고 나갔나요? 김정석이 올렸고, 예, 송이채 맞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이민규 길었군요. 길었어요. 오재성 선수가 바로 골을 줬는데요. 7대6입니다. 역시 오케이저 충원행이 지금 두 세트를 이기고 있지만 역시 범실이 많죠. 예. 18개 범실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15개 범실을 하고 있죠. 오케이저 충은행이 범실 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서브에서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팀이거든요. 예. 이민규 시몬 꽂힙니다. 편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예. 앞에 김정석 선수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예. 정말 부담 없이 공격에 임했던 시몬. 평상시보다 훨씬 더 점프를 적게 합니다만은 예. 부담 없는 경기를 하고 있어요. 시몬스터의 이 초대형 현수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중간 부분이 구겨진 쪽도 있는데 뭐 관리를 잘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원정길에도 동행을 해야 됩니다. 서브 득점 하나요. 잘했네요. 하지만 살려냅니다. 이민규 뒤로 백시 시몬. 안테나 예. 맞았죠. 블로킹 맞고 안테나 맞고 빠져나갔습니다. 8대7입니다.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앞선 채 맞이하는 오케이저 축구은행입니다. 수원입니다. 8대7입니다. 공격 성공률은 지금까지 한국전력이 50%, 오케이저 축구은행은 58.3%. 지난 1세트 같은 경우는 리시브 성공률에서는 뭐 엄청난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55% 대 31%. 2세트에 와서도 사실상 85%가 오케이저 중원이고 예. 반면에 한국전력이 58% 차이가 많이 났죠. 네네. 서재덕 선수가 웜업존으로 빠져 있고 1세트와 마찬가지로 주상용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규민, 오재성, 김정석 올립니다. 백어택 뚫고 들어갑니다. 주리치. 자, 20득점 성공률이 한 56%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주리치 선수는 사실상 자기 몫은 해줬다고 제가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가 지금 좀 사실상 서재덕 선수가 3득점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예. 지난 삼성화재전에서 주리치의 35득점이 나올 때 전광인 14득점, 서재덕과 하경민이 각각 10득점씩을 기록했습니다만 오늘은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우현 선수 8득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뭐 하경민 선수가 지금 블로킹 하나, 속공 하나 2득점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고. 굉장히 높은 타점에서 4개의 득점의 시몬입니다. 9대8. 서브 송이채. 충분한 호흡 좋은데요. 월드 캐치. 김정서 백으로 속공. 지금 좋았죠. 최석기. 저런 그 속공을 간간히 써줘야 된다는 거죠. 예. 상대한테 블로킹이 걸리더라도 속공을 써주면은 그 다음에 또 공격 토스할 때는 또 속공을 쓸 것이라는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속공은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최석기 선수의 이 왼쪽 무릎 상태, 뭐 본인 말에 따르면 3번의 수술로 인해서 전혀 왼쪽 무릎에 연골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죠. 예. 안고 떨어지나요? 팔꿈치를 올립니다. 살아있고 하경민 푸시로 이민규 올려줍니다. 오픈 송명근 연타 떨어집니다. 블로킹 득점. 자, 블로킹도 잘했고 그다음에 정명근 선수 사실 공격은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강타를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연타를 때려서 다시 받아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커버가 잘 안 된 거죠. 네네. 자, 마지막 확실한 블로킹 득점으로 이어가는 한국전력. 하경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손목을 완전히 써준 거죠. 하경민 선수가. 예. 2번 연속 최석기의 서브. 정성현, 이민규 백으로 들어옵니다. 수비 좋았어요. 한국전력 네트 커버. 아깝네요. 자, 하경민 선수가 지금 네트 커버를 하려고 기다리고는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기다렸다가 네트에 맞고 나오는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네. 네트에 닿기 전에 먼저 이제 토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완전하게 네트에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밑에 걸렸죠. 예. 이 백태에도 아래쪽에 백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걸리면서 건물이 걸렸으면 괜찮은데. 예. 10대10 동점입니다. 시몬 들어왔나요? 했습니다. 시몬의 서브 에이스. 자, 오늘 첫 번째 서브 에이스죠. 예. 시몬 선수. 시몬 서브 득점 오늘 처음입니다. 코스가 정말 절묘했네요. 11대10 시몬. 백태 맞고 넘어옵니다. 김정서. 사인 맞지 맞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자, 이런 넘실은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몬 가장 서브가 강한 시몬 선수가 계속 서브를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상황에는 거의 어떻게든 한 번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 서브 때 강탈 때 얘가 저래 붙여만 주면은 빨리 돌려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자리 또 5대3하고 막 하는 거 아니야. 그 배구를 왜 참 어렵다니. 괜찮아. 제가 볼 가장 잘 땐 코스부터 움직이면 걸릴 때도 아웃 나간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안쪽으로 움직이란 말이야 항상. 괜찮아. 그리고 그 다음 동작 때 빨리 해야 돼. 자, 오더 싸움을 한다는 거는 역시 이제 상대 선수하고 우리 선수하고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느냐라는 예. 것은 머리 싸움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시몬 선수가 후위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리치 선수하고 지금 맞부딪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주리치 선수한테 자유롭게 올려줘도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 블로킹이 상대가 낮기 때문에. 자, 10대10으로 비슷하게 가던 상황에서 또 2점 차로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의 한국전력. 반면 시몬 서브에이스를 기록했습니다. 오재성, 김정서, 빅오픈 직선. 그렇죠. 지금 뭐 자유롭게 좀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코스 선택을 정확하게 만들어간 주리치입니다. 이민규의 그 측면을 공략했고요. 완전히 내리꽂는 듯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코스를 잘 선택했고 그만큼 뭐 상대가 앞에 블로킹이 낮기 때문에 자유롭게 공격을 하는 거죠. 주상용 걸립니다. 오늘 범실 17개째 한국전력.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항상 이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네네. 백브로드 서브도 가끔씩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네. 선수들이 늘 컨디션이 좋을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 가운데도 늘 스파이크 서브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범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서재덕 선수가 그렇게 최근 삼성화재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픈으로 블로킹 내리누릅니다. 지금은 뭐 주리치. 정말 그 코스를 잘 잡았고 완전하게 볼을 감싸서 눌렀죠. 예. 송명근의 기세를 꺾고 있는 주리치의 단독 블로킹 득점. 볼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볼을 뺄 수 있는 코스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12대 13. 이민규. 퀵오픈 송명근입니다. 송명근 선수가 살아날 때는 OK저축은행이 대부분 다 경기를 잘했어요. 예. 그만큼 이 송명근 선수가 공격의 한 70%, 80%가 레프트 킥오픈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네네. 그것은 역시 서브리스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투수가 나오거든요. LIG 손해보험전에서 시몬이 32득점을 올릴 때 송명근은 17득점. 그중에 후위에서 2득점. 공격 성공률이 46.4%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벌써 12득점째 올리고 있거든요. 네. 14대 12. 송명근 벗어납니다. 살짝 벗어났어요. 이제 OK저축은행 범실 19개째.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송명근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특히나 젊은 팬들이 많이 있는 선수가 송명근 선수죠. 네. 정성현, 이민규 비속공 원핸드 캐치 줄이 졸립니다만 여기에서 급했어요. 더블 커팅입니다. 특히 배구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정말 반자동적으로 반사신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반복적 연습을 하고 예. 순간적인 스피드에 가한 그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딱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이민규, 주상용 앉아서 올립니다. 시간차 블록아웃 처리합니다. 전광인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가운데 시간차 공격을 했죠. 예. 그만큼 자 리시브라든지 완벽한 그 세팅이 됐을 때 가운데 시간차를 진짜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뭐 좋은 공격이 하나 나왔죠. 지금까지 주리치가 22득점, 최석기는 잠시 물러납니다. 방신봉 선수가 높이 보강을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전광희 선수가 지금 9득점밖에 없고 또 서재덕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만 3득점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선수들이 뭐 하경민 3점밖에 없으니까. 예. 서브 좋습니다. 길었고 속고 터치아웃 됩니다. 자, 김규민 선수가 3득점째 올리고 있네요. 예. 16대 14 OK저축은행 2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16대 14 OK저축은행 2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실 18개 한국전력과 19개 OK저축은행 득점을 봤을 땐 한국전력에서는 역시 이종경 위원 말씀처럼 주리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사실상 두 번째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가 정광인 선수인데 예. 사실 지금 3세트 거의 끝 마무리까지 하는데 9득점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한 세트에 3점밖에 못 올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좀 부진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김규민 서브 범실. 이제 OK저축은행은 20개째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오케이. 뭐 양 팀에서 이 공격 성공률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예. 경기에서는. 김정석, 이민규 싱글핸드 토스로 송명근 라인을 밟고 떴습니다. 자, 우위 공격 반칙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평소 레프트 후위 상황처럼 송명근이 굉장히 빠르게 힘있게 도약을 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자, 라인을 밟았죠. 예. 라인 크로스 16대 16입니다. 김정석, 정성현 약간 불안했고 시간차 송이채. 이 송희재 선수는 사실상 공격의 점유율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가장 공격을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 지금 시간차 공격, 예. 이동 시간차 공격. 이 공격을 정말 잘하는데 잘할 수밖에 또 없는 것이 앞에서 완벽하게 속이주거든요. 게다가 송이채 선수는 뭐 대학 시절부터 굉장한 테크니션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와 기본기가 아주 좋은 선수죠. 예. 오픈으로 갑니다. 시몬 터치아웃이죠. 지금 맞지 않고 벗어났습니다. 시몬 공격 범실. 확실히 오늘 그 시몬 선수 공격하는 스타일이 좀 몸이 쳐지죠. 예. 맞지 않았습니다. 17대 17.
방신봉의 서브. 송명근 잘라 들어왔습니다. 김정석이 올렸고 토스 좋았어요. 오픈 블로킹 걸립니다. 직선 코스를 선택했네요. 예. 직선에는 시몬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김정석이 우선 2단 연결을 정말 기가 막히게 올려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완전히 더 직선이었던가 예. 아니면 크로스오버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공이 오는 것을 보고 상대 브로킹 위치를 보지 못했죠. 네, 18대 17 다시 앞서갑니다. 시몬 좋은 서브. 김정석 쾌거픈 푸시로 하지만 블로킹에 걸립니다. 자, 공격하기가 쉽지 않는 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토스였고 그 다음에 상대 브로킹에 걸렸을 때 나머지 선수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커버를 하지 못해줬죠. 주리치마저 이렇게 계속 상대 블로커들에게 잡힌다면 한국전력은 지금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시몬 네트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결국 이제 시몬 선수가 서브 넣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첫 번째 돌려줘야만이 예. 분위기가 분위기가 한전을 가져오는데 시몬이 연속적으로 2개 정도의 서브를 넣으면은 이 한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서브 리시브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공격에 대한 부담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18대 19 주상용 정성현 쾌거팬 송명근 블록아웃 됐습니다. 자, 13득점 쫄리고 있죠. 예. 지금까지 OK저축은행은 시몬이 22득점, 송명근 13득점, 송이채 7득점. 3명의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한국전력은 주리치 22득점과 그 다음이 바로 전광인의 9득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매 세트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오고 있는 김천재입니다. 김정석 속공! 차경민! 조금 좋았죠. 자, 박성민 선수가 하경민 선수 속공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상대가 워낙 그 속공을 안 쓰기 때문에 상대 블로커가 완전히 방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속공을 잘 쓰고 있죠. 네네. 김정석 빠지고 박성률이 들어왔습니다. 주리치 뒤로 뺍니다. 백어택 시몬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오늘 1월 10일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 2014-2015 시즌 개막 이후에 수원체육관 지금 3번째 매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관중 입장이 한 4,900명 정도. 예. 정말로 관중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자, 이 홈코트가 한국전력인데 좀 한전이 조금 더 한 세트라도 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명근의 서브. 김정석 오른쪽 후입니다. 블로킹 맞고 얼굴 맞고 벗어넘습니다. 김규민 선수가 잠시 코를 매만져 봤는데요. 괜찮죠? 예. 20대 21.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양컴 이제 블로킹 할 때 보면은 얼굴 위로 이제 블로킹 올라오기 때문에 예. 타점이 낮아졌을 경우에는 얼굴에 맞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네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원의 홈팬들이 이렇게 크게 응원을 해줄 때 홈 경기에서 승리를 높여가야만 하는 입장이 한국전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홈팬에 대한 팬 서비스고 또 그러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팬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송이채 아, 이번에는 범실이죠. 벗어납니다. 21대 21 동점. 송이채 공격 범실. 자, 여기서 정말 이제는 한 개의 범실이 이번 세트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김세진 감독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뒤집어 쓰고는 그렇게 밀어 때릴 일이 아니지. 스트레이트로 돌려야지. 그렇게 보고 틀으려면 늦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빨리 손목 가지고 돌려야지. 지금도 공 끝이 짧잖아. 왜 그걸 생각을 많이 해? 어차피 줄 거라 생각했으면 과감하게 쭉 밀어줘야지. 지금 마음속으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하다가 토스가 나가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다시 패스 먼저 해. 야, 불안해할 거 없어. 우리가 이기고 있잖아. 왜 니들이 불안해하냐고. 리드야 리드. 자, 앞으로. 감독은 늘 여유가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김세진 감독이 이제 감독 초보인데 네네. 정말 이 경기 운영하는 거하고
또 자신 있게 선수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선수들이 흔들릴 때 감독이 든든하게 괜찮다 자신 있게 해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긴장을 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홍태현의 서브는 이어졌습니다. 시몬 들어옵니다. 역시 어려울 때는 시몬에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22대 21. 백으로 들어온 시몬.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한국전력은 주리치 선수가 후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의 범실은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서브 이민규. 오버핸드 캐치. 김정석. 시간차 정광인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 토스가 참 좋았네요. 예. 자, 공격 시도하는 것도 이동국 가운데 파고 들어오면서 시간차 공격을 했기 때문에 상대 블로킹이 흔들린 거고요. 네네. 가운데로 파고든 전광인의 시간차 득점 안고 떨어졌습니다. 22대 22. 전광인 이제 두 자릿수 득점 그리고 성공률은 66.7%입니다. 범실 4개. 백태 맞고 넘어갑니다. 이민규 퀵오픈 시몬 블로킹 잡았습니다. 성공이에요. 주상용. 이제 역전에 성공하는 한국전력 빅스톰. 자, 정말 시몬 선수의 블로킹을 잡았는데 예. 타점이 많이 내려왔죠. 네네. 더구나 센터가 따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직선 공격을 잘 막아냈네요. 주상용의 블로킹 득점. 다음 거 준비해야지. 커버해주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안 할 거야. 다시 줘. 괜찮아. 자, 앞으로. 지난 2세트까지만 해도 블로킹 싸움에서는 7대3 일방적으로 OK저축은행이 앞서가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많이 쫓아왔죠. 그렇습니다. 8대5로 지금 많이 쫓아왔고, 자, 지금 김세진 감독이 다시 작전은 시몬한테 하나 더 주라는 그 기속말을 했죠. 예. 그만큼 이제 시몬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몬한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네. 드디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전력 이제 23대 22. 전광인입니다. 강한 서브였는데요. 이민규 시몬의 퀵오픈 들어옵니다. 동점을 만드는 시몬. 반크로스 공격이죠. 코스를 정말 잘 잡아 들어갔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사이드 블로커가 항상 위치를 잘 잡아줘야 센터가 가운데 비지 않는 블로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규민. 걸리는군요. 범실인가요? 범실이 여기서? 정말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넣어줬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만약에 이번 세트를 한국전력이 갖고 간다면 예. 분위기는 또다시 이거는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신영철 감독이 끊어갑니다. 점수는 24대 23. 자, 오케이. 저 뭐야. 여기서 브로킹은 안 걸린다고 봐야 돼. 수비하고 떼어놓고 공을 붙여 선부 걸어야 돼. 그리고 속공을 준비 안 킬 준비 빨리 해주란 말이야. 뒤에 들어오는 거 배팅은 거의 없이 네가 한 발 당겨줘서 브로킹 해줘야 돼. 자, 방시몽 선수한테 이제 속공을 견제를 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후위 공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자, 정말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속공을 안 준다고 본다면 결국 시몬한테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 붉은 함성이 과연 3세트 승리로 이어지게 될지 보시죠. 이민규 뒤로 그렇죠. 백시로 시몬. 자, 수비했어요. 주리치 2단 연결. 공격적으로 자, 주상용. 성공이네요. 득점 성공. 극적으로 3세트를 가져옵니다. 자, 정말 수비 힘차게 했네요. 아, 정말 기차다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더 강한 스파이크를 받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주상용의 회심에 한 방이 나왔고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주상용. 이제 세트 스코어는 2대 1이 됐습니다. 승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입니다. 자칫하면 위기로 빠질 수도 있었던 한국전력. 주상용 선수의 클러치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게 수비가 좋았고, 네. 마지막에 때리는 건 정말 자신 있게 때렸죠.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상용 완전한 한 방을 상대 코트에 꽂아 넣었습니다. 자, 결정적 때 블로킹 하나 공격 하나가 이번 세트를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영철 감독도 엄지손가락을 바로 내보여줬고요. 결국은 이제 그 스타라는 건, 예. 그 에이스라는 거는 결정적일 때 하나 해주는 선수가 그날의 스타거든요. 그렇죠. 에이스거든요. 근데 오늘의 경기에서는 사실상 이 주상용 선수가 스타입니다. 예. 자, 감독의 엄지가 자주 나올수록 더욱더 선수는 신이 날 수밖에 없겠는데 극적으로 3세트를 가져왔던 한국전력. 이제 4세트로 갑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1 뒤로 뺍니다. 자, 급한 대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픈 연타 블로킹 걸립니다. 시몬. 이제 오늘 경기 블로킹 2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케이저 중원행은 오늘 경기에서 이 시몬 선수가 물론 지금 25득점, 6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나오고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다른 날보다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이 다른 선수를 활용한 플레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시몬이 안 좋았을 때도 그 방법을 안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강하게 때립니다만 걸립니다. 자, 한국전력이 조금 전 3세트의 그 완전한 상승세를 4세트 초반에 씹어놓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개의 이제 블로킹이 지금 걸리고 있는데 주상용을 잡아냅니다. 별 표정의 변화가 없는 신영철 감독. 조금 전 3세트의 마무리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주상용인데요. 이제 그런데 계속 올려줄 수는 안 되죠. 예. 이현석 서브의 한상길. 전광인. 김정석. 주리체 퀵 오픈 걸립니다. 연속 블로킹 득점에 OK저축은행. 자, 주리치 선수가 블로킹 타이밍도 좋고 아주 그 코스를 잘 잡아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공격하는 것이 볼이 쭉 흘러가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코스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 그 코스를 잘 막아냈기 때문에 이제 블로킹 성공하는 겁니다. 캐치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면 돼. 굳이 뭐 빼게 앞에 자르고 그거 해도 되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때려냈어? 집어들러 타지 잡아 들면서 때려야 막 튀어나오든가 그 다음을 준비하라니까. 왜 생각 없는 배관이 괜찮아 다시 이제 캐치 캐치 4명 다 준비해 가가지고 자, 서브 캐치가 되면 과감하게 속공을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또 이 레프트로 오는 토스에 대한 것을 코트 안에 집어넣는 공격보다도 과감하게 때리는 타치아웃이 나갈 수 있는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예. 지금 공이 안 좋았을 때 올라오는 볼에 대해서 상대 코트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상대 블로킹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치면은 상대 블로킹이 맞고 나간다는 거죠. 예. 이연속 블로킹 득점이 나오고 있는 OK저축은행입니다. 한상길. 잘 들어갑니다. 김정석. 파이프 공격 블로킹! 이번에 전광인을 파이프마저 잠재웁니다. 자, 이경철 감독도 할 말을 잃었는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안 되면 또 딴 걸 주고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면 또 딴 걸 주고 이렇게 하면 상대 블로킹이 다 읽힌다는 거죠. 예. 그나마 3세트 들어서는 블로킹 쪽을 많이 격차를 좁혀갔던 한국전력인데 4세트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로킹이 지금 12개째 성공하고 한국전력은 5개밖에 없죠. 네. 3연속 블로킹 득점에 OK저축은행 바로 세터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한상길 벗어나는군요. 자, 이번 서브가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정말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도 완전 분위기가 지금 OK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예. 1대4 박신봉. 이민규 왼쪽 후위 블로킹! 걸렸어요. 블로킹으로 똑같이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상용. 자, 이 주상용 선수가 블로킹 위치를 참 잘 파악합니다. 예. 공격하는 코스를 정확하게 지금 읽고 있네요. 이민규 속공 득점 성공. 박원빈. 속공 준비를 마친 상태 박원빈이었습니다. 5대2 서브는 송이채. 주상용. 주리치 강력한 한 방이었고
퀵오픈 맞불을 놓습니다. 송명근. 참 공격할 때 보면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하고 있죠. 네. 송명근 선수. 자, 본인이 나와서 수비를 하나 하고 또 마지막 공격까지 끝내주네요. 그렇습니다. 14득점째 송명근. 이제 6대2. 자, 이번 4세트 들어서 OK저축은행의 블로킹으로 한껏 분위기가 다로 올랐었고요. 들어옵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득점까지 송희채입니다. 자, 한국전력이 지금 연속해서 그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지 못하다가 또 이것을 OK저축은행은 그대로 놓치지 않고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를 아주 그 상대 리시브가 하기 어려운 코스를 잘 그냥 집어넣고 있죠. 예. 7대2. 송희채. 오버핸드 캐치 불안합니다. 전광인 오픈. 주리치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완전한 타점을 잡아서 공격이 좋았죠. 네.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한국전력. 점수는 넉 점 차. 주상용 들어왔어요. 들어옵니다. 서브 에이스. 자, 주상용이 오늘 정말 주인공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에이스도 나고 지금 블로킹 또 공격 중요한 상황일 때 정말 포인트를 내줍니다. 예. 정확한 서브 득점. 주상용. 이민규. 백시. 자, 찬스볼을 왔죠. 예, 잡아줍니다. 권준영. 주리치 원핸드 캐치. 자, 하지만 사이드 마크에 맞고 말았군요. 5대7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이 많이 벌어져 있다가 다 따라왔습니다. 많이 따라왔습니다. 예. 결국은 뭐 상대가 공격하는 것에 대한 수비가 하나가 되면 반격 한 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비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 네트 연장선에 맞았고요. 5대7 2점 차. 이민규. 쾌거픈 송명근. 송명근의 득점으로 인해서 8대5가 됐습니다. OK저축은행 석점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수원입니다. 조금 전 상황에서는 시몬에게 많이 올려주기보다는 되려 왼쪽에 있던 송명근에게 자주 올려주던 이민규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중요할 때마다 사실상 이 송명근 선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네. 또 이 송명근 선수가 15득점 자기 몫을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예. 오늘 매진이 됐습니다. 수원체육관. 시몬의 서브. 권준영 백으로 들어옵니다. 직선. 주리치. 자, 주리치가 이제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는 블로킹 1득점만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25득점, 후위 득점 3득점 이상의 블로킹 2개, 서브 득점 3득점. 이민규. 쾌거픈 송명근입니다. 자, 오늘 그 경기한 거 보면은 양 팀 다 사실상 속공을 많이 안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전력에도 상대가 지금 송명근 선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공은 살짝만 견제해주고 그 다음에 대한 공격을 많이 블로킹 가담을 해줘야 되겠죠. 예. 송명근 이제 16득점째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 득점 15득점. 박원빈. 오버핸드 캐치. 권준영. 쾌거픈 전광인 페인트를 놓습니다. 좀 좋았네요. 시몬 수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7대9. 이미 오른손을 앞으로 갖고 가져가는 상태였고요. 하경민입니다. 이민규. 송명근. 역시 해결사 노릇을 해주고 있죠. 예. 송명근 선수. 퀵오픈이면 퀵오픈, 시간차면 시간차. 가운데로 많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양 사이드로 공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센터가 좀 더 빨리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현재 퀵오픈 성공률은 61.4%, 시간차 성공률은 67.3%, 시간차 분무 3위, 퀵오픈 4위의 송명근입니다. 서브 좋습니다. 권준영, 퀵오픈 전광인 블로카. 8대10.
보면 정광희 선수가 레프트에서 기다리는 볼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이동 공격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예. 쳐내기에 성공한 전광인. 전광인의 서브. 백태 맞고 넘어갑니다. 이민규 백어택 블로커. 송명근 참 멀티플레이어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18득점. 정말 지금은 거의 송명근 선수가 다 볼을 올려줘도 다 포인트를 내주니까 이 세타 이민규 세타 입장에서는 편하게 토스를 하는 거죠. 예. 참 송명근 선수는 높이보다도 스윙이 굉장히 빠른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스윙 간결하고 스윙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 브로킹이 맞더라도 튀어 달아나는 공격이 많이 나옵니다. 백어택 맞불 전광인. 보시다시피 송명근 선수와 전광인 선수의 후위 공격은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광인 선수도 빠르지만은 전신을 이용해서 허리와 어깨를 다 이용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 송명근 선수는 손목과 어깨를 이용해서 그 스윙을 하는 조금 다른 그런 그 스타일이죠. 네네. 그러니까 브로킹 잡을 때 보면은 사실상 빠른 스윙을 갖고 있는 선수의 공격을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정성현, 이민규, 백에 한상길입니다. 정말 완벽한 그 토스죠. 예. 참 이렇게 리시브가 됐을 땐 공격 옵션을 보여줄 것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민규 선수는 그만큼 그 토스하기가 편한 거죠. 예. 다양한 공격수를 갖고 있고 다 나름대로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올려주더라도 편하게 토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한상길 첫 득점. 12대9. 권준영 스텝 맞춰 뜹니다. 블로킹 잡혔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죠. 자, 주리치 선수는 이미 좀 빠르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러 들어온 상태고 예. 볼은 높게 오다 보니까 다시 주춤거려서 정상적인 타점을 잡지 못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네네. 주리치가 잡혔습니다. 권준영에서 김정석으로, 김정석에서 권준영으로 또 한 번 바뀌고 있습니다. 13대9. 한국전력도 그렇고 OK저축은행도 승점 석점 추가가 절실한 오늘 경기인데요. 김정석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타이밍이 안 맞죠. 예. 김정석이 주리치에게 뿌려준 공이 많이 사이드마크 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이드로 나오면서 뒤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짊어지고 볼을 때릴 수밖에 없으니까 타점에 내려오고 예. 전혀 각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볼이 완전히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린 뒤에 바로 눕고 마는 주리치입니다. 알미스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이 안 돼. 기본으로 가야지. 새끼 내가 뭐라 그러더노 쟤들 오면 누구 시몬 시그스 매트면 잡아냈지. 민규 토스 계산되면 볼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캐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토스 쳐가지고 공격수 믿고 해. 괜찮아. 자, 이 세타가 볼을 올려주는 것은 역시 리시브가 안 됐을 경우에 더 이 정성을 들여서 공격수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볼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 급하게 간다고 상대 브로킹을 빼려고 급하게 토스를 하면은 공격수는 그만큼 공격의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네.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신영철 감독입니다. 점수는 14대9, 5점 차로 벌어집니다. 한상길, 김정석, 퀵오픈 주리치. 지금도 완전히 호흡이 안 맞죠. 예. 지금도 측면으로 많이 흘러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킥오프를 주더라도 꼬리가 정점에 머무는 것이 좀 머무는 것처럼 높게 올려줘야 되는데 예. 볼이 흘러 지나가는 스타일로 토스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리치도 지금 때리고 나서 물론 포인트는 났습니다만 굉장히 버거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볼이 자꾸 뒤로 흘러 나오니까요. 예. 정성현, 이민규, 송희채입니다. 15대10. 자, 송희채 선수도 지금 9득점, 성공률이 또 한 52%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OK저축은행은 탄탄한 기본기를 가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하기는 정말 쉽다고 보는 거고 예. 상대는 그만큼 어렵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팀이죠. 속공을 활용한 이동 공격을 보여준 송희채입니다. 무회전 서브. 김정석.
파이프 득점 성공 전광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파이퍼 공격이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좀 더 과감하게 속공을 다시 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황영민을 활용한 속공 득점으로 이어가진 않았고요. 결국 전광인 선수의 후위 득점. 주상용 11대 15. 이민규 백시 시몬 수비됩니다. 오재성 맞춰 외발 스파이크 어택 커버 다시 올립니다. 공격 옵션 하나였고 뒷공간 비었군요. 커버가 안 되네요. 예. 완전히 흐름이 OK저축은행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6대 11 5점 차. 자, 전광인의 후위마저 막힌 상황에서 뒷공간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4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수원입니다. 오늘 많은 관중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려 4,874명의 관중들이 가득 메워주고 있는 수원체육관입니다. 주리치 선수의 공격 점유율은 51.2%, 시몬은 44.2%. 반면 성공률은 시몬 선수가 주리치보다는 높습니다. 주리치 터치아웃 12대 16. 자, 28득점째 올리고 있죠. 힘을 잠시 모은 뒤에 추가 득점을 올린 주리치. 좋은 서브. 이민규 먼 거리 후위 꽂힙니다. 자, 지금은 어택라인에서도 조금 더 뒤쪽에서 점프를 떴던 시몬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블로킹 위치가 사실상 정확히 잡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한 크로스 공격을 줬는데 그 다음에 수비하는 그 수비 선수도 블로킹을 피해서 완전히 잡아줘야 되는데 주리치 선수가 위치를 잡아주지 못한 상황이 나왔거든요. 지금 어택라인 참 뒤에서 떴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점을 또 잡고 때리고요. 17대 12 김천재. 오재성 길었습니다. 다이렉트 킬. 잠시 머무는 뒤에 이민규. 후위에서 씹어 블로킹. 걸렸어요. 전광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3명이 완벽하게 블로킹 잘 따라왔죠. 네. 전광인의 블로킹 득점. 오늘 첫 블로킹입니다. 있는 힘껏 점프를 떴던 전광인. 13대 17. 박영민 빠지고 공태현 들어와 있습니다. 이민규 다시 백어택 페인트를 놓습니다. 오! 수비가 되는데요. 공격 전환 네트를 때립니다. 무리한 욕심을 냈네요. 예.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때려서 포인트 내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한다면 안전하게 넘기는 것이 좋겠죠. 주리치 우선 넘겨주고 그 다음 플레이를 그렇죠. 기다려봤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기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볼을 때려서 포인트를 내려고 하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범실이 나온다는 거죠. 예. 다시 돌아서서 자신의 보폭을 세고 있던 송명근. 18대 13. 네트를 때립니다. 송명근의 서브 범실. 자, 한국전력 입장에서 따라갈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18점까지 갔기 때문에 이 점수에서 적어도 한두 점 주기 전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시즌 공격 성공률보다 오늘 많이 윗돌고 서브에서 나왔어요. 전광인 서브 득점까지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두 점만 더 따라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코스가 상당히 까다로웠고요. 소극적으로 하겠냐? 공격적으로 밀어붙이지. 있는 지금도 따라올랐던 준비 전광인입니다. 그 잘못이란 말이야. 시몬 준비해주고 다음 거 딱 랠리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것도 준비해줘야 돼. 항상 너한테 온다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자, 앞으로. 자, 오케이 입장에서는 뭐 18점 지금 한 3점을 앞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승리를 굳힌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시몬 선수한테 볼을 올려주겠다는 뜻이겠죠. 네. 서브 득점을 기록한 전광인입니다.
자,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범실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이번 시즌 17번째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전광인. 서브 부문에서 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엔 걸립니다. 전광인 서브 범실. 세트당 평균으로는 0.216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반면에 또 세트당 한 경기당 거의 3개, 3.3개의 범실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만큼 이제 그 한 세트당 어떻게 보면은 한 개 정도의 범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요한 상황인데 좀 범실이 나왔네요. 오버핸드 캐치. 비속공 최석기입니다. 정말 최석기 선수 오랜만에 속공 하나 때렸어요. 네. 16대 19. 뭐 경기에 임할 때는 진통제를 맞아야만 또 경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최석기 선수가 사실 시몬 선수 블로킹 제일 잘 잡는 선수예요. 석공! 완전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차전에서 OK저축은행에게 한국전력이 승리를 따냈을 때는 최석기의 7개의 블로킹이 시몬을 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몬 선수에 대한 블로킹을 잘 잡는 선수가 최석기 선수죠. 예. 하지만 조금 전엔 뭐 속공 워낙에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20대 16 서브 한상길 걸립니다. 아, 손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네요. 예. 17대 20. 이번 서브 최석기. 정성현, 이민규 뒤로 시몬 블로킹 누릅니다. 자, 따라갈 수 있나요? 자, 주리치가 지금 시몬의 보폭을 읽고서 타이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코스를 잡았죠. 주리치의 블로킹 득점으로 이제 시즌 11호 개인 통산 2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주리치. 오늘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는 블로킹 한 개만을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이제 만들었습니다. 오픈으로 갑니다. 블록아웃 시몬. 21대 18 석점 차. 역시 이제 외국인 선수들은 신장이 좋고 또 파워가 좋기 때문에 타점이 높게 들어오면서 힘이 실리니까 블로킹이 맞더라도 저렇게 바운드가 크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 맞는 순간에 손가락에 힘을 막 줘서 예. 안 튀어달아나게 하면 정말로 이 손에 악력을 더 키워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짧게 줍니다. 속공 잡아냅니다. 이민규, 송명근의 퀵 오픈 어택 커버. 자, 이민규 다시 한번 퀵 오픈 꽂힙니다. 송명근. 이민규 세트가 정말 좋은 투수를 했어요. 네. 완전하게 시몬한테 갈 것이라고 상대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터는 순간 빠르게 다시 송명근 선수한테 줬거든요. 네네. 센터가 완전히 속았죠. 점수는 22대 18 득점 차. 순간순간 그 토수하는 이민규 선수의 센스는 굉장히 뛰어나요. 예. 퀵 오픈 주리치. 디그 성공. 정성현, 이민규 뒤로 백시로 페이트를 놓습니다. 김정석 오픈 주리치. 맞지 않고 빠져나갔군요. 자, 이제는 뭐 비디오 판독을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죠. 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신영철 감독입니다. 조금 전 주리치 선수의 공격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전력팀에서 네타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네터치에 하였습니다.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보시죠. 여기에서 시몬 선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닿지 않았네요. 예. 완전히 감싸다가 또 그대로 풀면서 건드리지 않고 내려오는 시몬이었습니다.
자, 신영철 감독이 타점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 타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죠. 지금 맞기는 우선 터치아웃이었거든요. 자, 이 상황은 앞에 전의 상황이죠. 그렇죠. 자, 지금도 내 타치는 아니죠. 네네. 판독 결과 정심으로 네,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판독됐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하게 되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외적인 것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설사 그 외적인 부분에서 포인트가 낮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정심으로 판독이 됐고 서재덕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23대 18 5점 차. 송이채 짧은 서브 되거픈 주니치 올려줍니다. 이민규 뒤로 오픈 시몬 블로킹 득점 19대 23. 하경민에게 완전히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을 깊숙하게 잘 넣어줬죠. 예. 19대 23 득점 차. 서재덕. 서브 범실 지난 삼성화재전에 이어서 악몽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이 서재덕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네요. 네네. 이제 OK저축은행 매치 포인트. 자, 강한 서브를 구사하겠죠. 예. 시몬 서브 좋습니다. 서재덕 바로 뜹니다. 전광인 블로킹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경기는 세트스코어 3대1 OK저축은행이 승리를 따내면서 주리치 선수의 개인 통산 두 번째 트리플 크라운은 빛이 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OK저축은행은 서브도 잘 들어갔지만은 네, 상대 공격에 대한 블로킹과 수비가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 한국전력은 서브 리시브에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플레이단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예. 높은 공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대 블로킹에 쉽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죠. 이제 OK저축은행은 승점 석점을 추가하면서 승점은 43점.